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 오라윳 유이디아 사건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관인데도 사실 경찰의 수사는 부실했고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검찰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프라윳 짜노차 총리가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도 꾸려져서 불기소 결정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지난 19일에 경찰조사위에서는 이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에 태만했고 또 결함이 있는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25일에 이 뺑소니 사망 사고를 수사해온 통로경찰서가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그리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조하지 않고 경찰에도 즉각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코카인 불법 복용 등의 3가지 혐의로 오라윳에게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방콕 남부형사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오라윳이 몰던 차량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고 또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코카인 성분을 수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의혹 뒤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폭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현재 태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짜노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이 정권 차원에서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집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중국에서는 또 불법 도박까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6일 중국인의 온라인 도박이 확대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자세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 도박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 사용도 불가능해지자 중국 본토에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이 도박이 합법인 나라죠. 필리핀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웹캠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베팅 방식으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하루에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43억 원 규모의 판돈이 필리핀 카지노에 들어온다면서 접속 폭주로 몇 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가 사기를 부릴 위험이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지난 13일부터는 캠페인을 더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신화통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년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2조 원을 온라인 도박에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편 필리핀으로 거액의 판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와 또 도박 사이트의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하면서 거액의 판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필리핀 정부 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필리핀 상황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2016년에 취임을 했죠. 네. 이때부터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면허 발급 권한을 필리핀 오락게임 공사에 위임하면서 자신의 측근을 회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은 지금까지 60개의 면허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2018년 기준 필리핀 정부가 이 면허 발급과 관련 규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1,800억 원이고요. 관련한 세금 수익만 약 5,800원에 달해서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도박이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번에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싱가포르 소식인데요. 이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격리 지침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경유 여행객을 포함해서 지난 14일 이내에 한국을 여행한 뒤에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자택 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주지 격리 지침이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좀 더 엄격하게 지침을 바꾼 건데요. 격리가 끝나면 기존 방침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 모든 외국 방문자의 입국은 물론이고 경유도 금지해온 가운데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저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겁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성명에서 예배 모임에서 일토로 퍼진 집단 감염 사태가 보고됐다면서 한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며 격리 조치 강화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한편 싱가포르에 이어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해외 꼭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언론사들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에 이 언론사 템포의 홈페이지가 검은색 화면으로 바뀐 뒤 빨간 글씨로 가짜라고 뜨는가 하면 또 다른 언론사인 티르토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왜 국가정보부가 관여하느냐고 비판한 기사를 포함해서 7건의 기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연합은 이 최소 4개 언론사가 이처럼 유례없는 디지털 공격의 표적이 됐다면서 디도스 공격부터 신상털기, 언론사 서버 해킹, 기사 삭제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공격이 있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템포와 티르토 관계자는 지난 25일에 자카르타 경찰청을 방문해서 해킹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이 언론사에 대한 해킹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단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의 어떤 SNS도 지금 감시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국립대 역학자 판두 리오노도 국가정보부가 참여해 개발했다는 코로나19 백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 내용을 올렸다가 트위터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예. 자,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 5천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6,700명을 넘어서서 사실 아시아에서는 지금 세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습니다. 네. 이 좀처럼 코로나19 상황이 확 진정되지 않자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